안녕하세요. 행복한 고래등 신우진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편안한 밤 되고 계시죠? 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미래, 미래의 인재형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래형 그 세 가지 특징으로는 첫 번째, 창의성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결합된 역량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결합을 하여서 그런 창의적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제품으로, 그 다음에 발명품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창의성의 가장 핵심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기를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 김태호 PD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훌륭한 PD,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는 PD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 처음 그 PD가 그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 시간대가 7시였어요. 토요일 7시였는데 그때에 그 방송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PD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7시에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KBS에서 그 당시 스펀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다 도전하기를 주저했고 신입들한테 맡겼을 때는 자신들은 역량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역량이 생기게 되면, 역량이 키워지게 되면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PD는 거기에서 자신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시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되었고, 그때 만들어졌던 것이 무모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굴삭기와 인간이 삽을 퍼내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물을 퍼내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미도 주었지만 정말 저 사람들 정말 무모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지면서 스펀지의 그 시청률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김태호 PD는 도전을 하였고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량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정보의 그 바다 가운데서 살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기술들과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지식이고 기술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에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하나의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서 태도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탓, 그다음에 선생님 탓, 그리고 지인 탓, 그리고 부장님 탓,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죠. 하지만 정말로 이 역량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일지월장에서 이야기하는 반성적 사고, 그 다음에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그 다음에 통계적 사고, 그 다음에 맥락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의 역량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MBC의 PD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PD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김민식 PD입니다. 그 김민식 PD가 이야기할 때, 그 협업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협업을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램덩크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천재라고 하는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서태웅이고 그 다음에 라이벌로 나오는 사람이 윤대엽입니다. 어느 날 서태웅이 윤대엽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하죠. 너하고 나가 여기 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이 농구로는 최고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둘이서 경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우리가 최고의 바스켓 플레이어라고 그렇게 한번 불려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라이벌인 윤대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대1 경기도 농구의 하나의 한 경기 중에 하나의 기술이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는 나를 평생 이길 수가 없어. 맞습니다. 농구는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경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실력을 낼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량을 가지고 그 공을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면 상대편으로부터 그 기술을 간파당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마크를 당해서 팀이 위태위태한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들을 보고 하나의 프로젝트들을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들게 되게 되면 저는 이 히즈빌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 수십 개 정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들을 꺼려했어요. 처음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컴퓨터와 장비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비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산과 안양의 그 공업단지에 가갖고 여기에서 굉장히 기량이 좋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러면 모든가 다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1년, 2년 동안 수억의 돈을 써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회사로서는 손실도 입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에서 얘기한 태도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탓하지 않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문제를 제가 잘못을 한 것으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점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장점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일들을 했고, 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넷 자료를 서칭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저는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그 다음에 로봇 파일과 같은 그런 스칼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미래에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창의성,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태도가 결합되어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리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에서 뛰어난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런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서 저도 더욱더 미래의 인재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집이 너무 덥네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길 바랍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잠을 못 자고 눈이 많이 피곤한 건데 여러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을 꼭 회복하고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고래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